강물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위를 갈라버린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흐름,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에서 나온다. 정약용이 유배의 절망 속에서도 원망 대신 지혜를 남긴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논쟁에서 이기려 목청을 높였는가? 상대를 굴복시켜야 안심했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공식은 바뀐다. 진짜 강자는 무너뜨리지 않는다. 감싸고 흘러가고 결국 바다를 차지한다. 이제 물처럼 살아라. 부드럽되 꺾이지 않고 겸손하되 가장 크며 끝내 모든 것을 품어내는 흐름으로. 이 글은 당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할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이기는 비밀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방향에 있다. 정면으로 들이받을수록 충돌은 커지고 손실은 누적된다. 물은 다르게 선택한다. 흐름의 각도를 조정하고 압력차를 이용해 가장 약한 틈을 찾아 들어가며 속도와 양을 조절해 접촉면을 넓히고 마찰을 줄인다. 그러다 보면 단단한 바위도 균열이 벌어지고 모서리가 무너진다. 인간관계와 갈등에서도 원리는 똑같다. 상대를 꺾으려는 일격 대신 상황의 지형을 읽고 기세가 아니라 경로를 설계하라. 첫째, 지형도 그리듯 문제의 바위를 해부하라. 무엇이 핵심 논점이고 어디가 감정의 급류이며 누구의 이해관계가 어디서 충돌하는지 층위를 나눠 약한 틈, 공통이익, 공유가치, 사실 합의를 표시한다. 둘째, 유량을 통제하라. 말의 속도와 길이, 개입의 빈도를 낮춰 난류를 피하고 단문, 저속, 저음으로 점도 높은 흐름을 만든다. 셋째, 접촉면을 바꿔라. 한 점에서 박지 말고 여러 면에서 스치듯 접근해 관점을 미세 회전시키는 질문, 맥락 설명, 요약 확인 같은 미세한 파장을 반복한다. 넷째, 온도를 낮춰라. 체온처럼 감정은 점도를 바꾼다. 숨을 고르고 숫자, 사, 시간축 같은 차가운 매질을 섞어 흐름의 열을 식힌다. 다섯째,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억하라. 상대의 저항을 힘으로 상쇄하지 말고 그 힘이 향하는 방향을 이용해 우회로를 만든다. 공격이 강할수록 그 힘을 흘려보내며 초점을 누가에서 무엇으로, 의도 추궁에서 데이터 정합으로 이동시키면 압력이 분산된다. 여섯째, 침식 루프를 설계하라. 관찰, 완화, 조정, 반복의 사이클을 짧게 돌리며 매 회전마다 거칠기를 1%씩 깎는다. 오늘 1%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면 내일의 물길은 스스로 넓어진다. 일곱째, 경계는 유연하게, 좌표는 단단하게. 흐름을 바꾸되 목적지는 고정하라. 진행 기준, 시간, 범위, 책임을 좌표축으로 세우고 그 축을 중심으로 우회 합류 분기라는 유연성을 부여하면 타협이 아닌 진전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승부의 시점을 바꿔라. 순간 승패가 아닌 장기 경로에서의 도달을 목표로 삼을 때 오늘의 양보는 내일의 수로가 된다. 강물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대신 지형을 이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길게, 정면이 아니라 각도로 충돌을 줄이고 흐름을 설계하는 자만이 끝내 바위를 재단한다. 이 원리를 몸에 새기면 어떤 대치도 전면전이 아니라 유체역학이 된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택해 만물을 적시며 다투지 않되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이 문장을 삶의 운영 원리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내 위치를 높이는 대신 유량을 넓혀라. 우월을 과시하는 대신 신뢰를 축적하라. 승부의 전장에서 밀어붙이는 대신 저지대에서 판을 설계하라. 낮은 곳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흐름이 모이는 취수원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릴수록 먼저 귀 기울이는 자리, 질문하는 자리, 기록하고 정리하는 자리를 선점하라. 그곳에 정보가 모이고 정당성이 쌓이며 결국 결정의 수로가 당신을 향해 파인다. 물의 미덕은 8가지 작동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저지대 선택. 회의에서 발언권을 독점하려 들지 말고 의제를 정리하는 서기를 맡아 흐름의 분기점을 관리하라. 둘째, 비경쟁. 상대의 주장과 어깨로 부딪히지 말고 공유를 만들어 병목을 풀어라. 찬반의 직선 대치를 공통 목표, 제약, 대안의 곡선 논리로 매만지면 충돌 압력은 손실 없이 추진력으로 전환된다. 셋째, 이로움의 분배. 당신의 제안이 나에게만 유리하기보다 타자에게 더 이로운 부분이 선명할수록 합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비용 편익을 상대의 가치 척도에서 산출해 제시하라. 넷째, 용기와 그릇.
물이 그릇을 택하듯 말과 행동의 형식을 청중의 인지 스타일에 맞춰 주파수를 맞춰라. 데이터형 상대에게는 수치, 그래프, 가설 검증의 그릇, 관계형 상대에게는 사례, 비유, 참조인의 그릇이 필요하다. 다섯째, 투명과 침전. 탁류는 휘젓는다고 맑아지지 않는다. 논점이 흐려질 때는 멈춤, 정리, 확인의 순서로 교란 입자를 가라앉혀라. 지금까지 들은 바를 요약하면 A, B, C가 핵심이며 결정해야 할 것은 D 맞습니까?와 같은 정리 문장은 침전을 가속한다. 여섯째, 관성 관리. 일단 흐름이 잡히면 작은 낙차도 큰 에너지를 만든다. 따라서 초기에 합의 가능한 최소 유량 MVP 합의 시범기간 파일럿을 확보해 관성을 키우고 그 관성이 다음 합의의 낙차를 만든다. 일곱째, 경계의 부드러움. 물은 딱딱한 선을 싫어한다. 예산 일정 범위의 완충대를 두어 미세한 흔들림을 흡수하고 절대 안됨. 대신 조건부 가능의 완곡 경계를 설정하라. 여덟째, 무신호의 위력. 물은 소란을 성과로 착각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파장을 내고 대부분은 조용히 스며든다. 보고는 짧게, 변경은 즉시, 칭찬은 공개, 경고는 비공개라는 신호관리 원칙이 조직의 점도를 낮춘다. 상선 약수는 겸손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행 설계도다. 낮은 자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설계자의 자리, 다투지 않음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에너지 변환 기술, 드러내지 않음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뢰가 자연 발생하도록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 원리를 쓰면 협상에서 요구 조건을 밀어붙이는 대신 상대의 성과 지표를 당신의 제안에 연결하는 관계수로가 열린다. 갈등에서 명분 싸움을 반복하는 대신 공통의 위험 요인을 먼저 제거하며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리더십에서는 권위를 명령으로 행사하는 대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공급해 구성원이 스스로 흐르게 만든다. 물은 최고를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모두가 그 물을 찾게 만든다. 당신이 상선 약수를 체화하는 순간 존재만으로 주변의 마찰 계수가 떨어지고 합의는 더 빨라지며 영향력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새로 배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라는 네 마디는 예의 범절이 아니라 심리적 스위치다. 첫 번째 스위치는 위협을 거둬들이는 인정으로 작동한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를 공허한 양보로 쓰지 말고 구체에 고정하라. 특히 일정 산정 기준을 고객 피드백 주기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 맞습니다. 처럼 사실, 맥락, 근거를 붙이면 상대의 방어벽이 내려가고 대화의 초점이 사람에서 문제로 이동한다. 즉시 하지만으로 대받아치지 말고 최소 한 번의 요약 확인을 끼워라.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물 때문에 쌈가 지연되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라는 확인 질문이 신뢰의 첫 도장을 찍는다. 두 번째 스위치는 책임의 선점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는 체면 손상이 아니라 신뢰이자다. 사과는 3단으로 압축하라. 사실 인정, 수요 예측을 낙관적으로 잡았습니다. 피해 공감, 그 결정이 팀 야근으로 이어졌습니다. 복구 계획. 이번 주 내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재계산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한 담당 측정치를 붙여 말의 무게를 실어라. 변명과 배경 설명은 복구 계획 뒤에 짧게 배치하고 접속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를 쓰면 방어 신호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스위치는 강화의 전이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는 상대의 기여를 명시하고 그 배움이 다음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연결해야 효력이 난다. 오늘 지적해 주신 테스트 설계 기준, 표본수, 검정력, 유의 수준을 체크리스트로 고정하겠습니다. 다음 실험부터 적용하고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처럼 구체화하면 칭찬이 아니라 제도화가 된다. 가능하면 공개 채널에서 공로를 기록해 명성 자본을 적립하라. 이는 향후 협조 비용을 급격히 낮춘다. 네 번째 스위치는 감정의 명명이다. 당신도 힘드시겠군요는 공감의 관문 문장인데 추정 대신 관찰을 쓰고 판단 대신 감정을 라벨링하며 해결책 제시는 상대의 신호 이후로 미뤄라. 지난주부터 주간 변경이 3번 있었고 야간 릴리즈까지 겹쳤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듯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가 정석이다. 금지어는 위로를 무력화하는 어차피,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며 그런데요로 전환하기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책임을 잇는다. 이 네 스위치를 하나의 프로토콜로 묶으면 흐름은 인정, 요약, 공감, 책임, 합의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요지는 A와 B입니다. 그 과정이 많이 버거우셨겠어요. 제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C를 수정해 D 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속도는 느리게, 문장은 짧게, 어조는 낮고 따뜻하게, 시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라. 디지털 환경에선 같은 의미라도 매체별로 그릇을 바꿔라. 채팅에는 핵심 한 줄 타임박스, 메일에는 요약 3줄 액션 테이블, 회의에서는 구두 인정 후 메모 공유. 이 네 마디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표정, 호흡, 간격이라는 비언어 신호가 진정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실행 전에 나를 수습하라. 심박을 늦추고 상대 의도의 최선 해석을 가정하고 내 목표를 이기기가 아니라 연결로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변형 문장을 준비해 맥락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관점이 더 현실적입니다. 제가 과하게 단정했습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칭의 변형. 지금 이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다음 이슈에 곧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겁니다. 잠깐 숨 돌리고 계속하죠. 이렇게 말이 문을 열고 문이 열리면 정보가 흐르고 정보가 흐르면 신뢰가 쌓인다. 네 마디를 제대로 쓰는 순간 논쟁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로 재정이 된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어 일시적 침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지속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승리의 함수는 설득력, 감, 신뢰, 지속성이며 여기서 설득력은 논리의 정확성이 아니라 상대 욕구와의 정렬 정도, 신뢰는 예측 가능성, 공정성, 역량, 호의 합, 지속성은 합의가 시간과 맥락을 바꿔도 유지되는 탄성으로 측정된다.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동기를 복원해야 한다. 사람은 자율성, 내가 선택했다. 유능감, 나는 성장한다. 관계성, 나는 소속되어 있다. 이 충족될 때 비로소 열린다. 그러므로 제안은 지시가 아니라 선택지,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증거, 협업은 거래가 아니라 공동 정체성의 선언이어야 한다. 단기 승리의 유혹을 경계하라.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채무가 생긴다. 체면 손실은 보복 욕구로, 강압 합의는 이탈 비용으로, 모멸감은 침묵의 저항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마음을 얻는 전략은 먼저 주고 나중에 청한다는 선제적 호혜, 상대의 성과 지표와 내 제안을 이중정렬하는 명분 이익 결합,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켜 심리적 계약을 두텁게 하는 미시적 일관성이다. 실전에서 이것은 이해관계 지도를 그려 핵심 이해 당사자의 가치 척도와 금지선을 표시하고 그 위에 공동의 위험을 먼저 제거하는 안전지대를 설계하며 초기에는 작은 공동 성취, 빠른 파일럿, 짧은 성과 공유로 관성을 붙이고 이후 점증적 약속으로 범위를 넓히는 흐름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승부는 단발이 아닌 반복 게임이므로 매 라운드의 목표는 상대의 신뢰 잔고를 늘리는 것이다. 측정도 하라. 합의까지 걸린 시간의 감소, 자발적 제안의 증가, 부정적 서프라이즈의 빈도 하락, 백채널의 긍정 서술 비율 상승은 마음 점유율이 커졌다는 지표다. 숫자가 없다면 자기 기만이 시작된다. 언어의 톤과 타이밍은 힘의 배분 장치다. 칭찬은 공개로, 경고는 비공개로, 불확실성은 즉시 공유의 예측 가능성을 공급하고 공로 배분은 선명하게 기록해 명성 자본을 정립하라. 이는 다음 협력의 총비용을 급격히 낮춘다. 끝으로 기억하라.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 설득된 사람뿐이다. 나머지는 신뢰와 존중, 즉 관계의 품질이 문을 연다. 그러니 싸워 이기려 들지 말고 함께 이기게 설계하라. 그때 상대는 이겨진 타자가 아니라 내 편이 된 동반자로 변하고 영향력은 밀어붙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처럼 주변을 끌어당기며 축적된다. 승리는 점수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보관된다. 그 금고의 열쇠를 쥐는 자가 진짜 승자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자존심은 비용이고 존엄은 원칙이니 비용은 줄이고 원칙은 지켜라. 계산하라. 관계의 기대가치, 함께 이루는 성과 지속기간에서 자존심, 섹스, 체면 방어에 쓰는 시간, 감정 소모, 실를 빼면 답이 나온다. 손을 내미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이자를 번다. 실행은 간단하다. 5, 15, 30, 64 프로토콜을 써라. 먼저 5초 숨을 고르고 톤을 낮춘다. 15자 내외로 명확히 어제 회의에서 제 판단이 성급했습니다.
30초 동안 상대의 부담을 구체로 그대로 공감한다. 변경이 잦아 밤 일정까지 생겨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60초 안에 복구 계획을 제시한다. 오늘 6시까지 일정 재산 정한과 영향도를 공유하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이행 확인과 추가 지원을 묻는다. 계획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했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때 금지어는 하지만 어차피 원래이며 접속사는 그리고 그래서로 연결해 방어 신호를 지워라. 손 내빔에는 타이밍이 있다. 감정의 열이 내려가되 기억의 신선도가 남아있는 24시간이 최적이다. 길어질수록 오해는 굳고 수습 비용은 기하급수로 뛴다. 그러니 먼저 짧게 구체적으로가 원칙이다. 그러나 무한 양보는 아니다. 경계는 세워라. 3S 규칙, 시그널, 세이프굿, 스코어 측정, 즉 핵심 합의와 역할을 문서로 남기고 양보에는 조건, 시범기간, 검토 시점, 성공 기준을 붙이며 신뢰 속 이행률, 부정적 서프라이즈 빈도, 자발적 협조 건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이렇게 하면 선의의 악용을 막으면서도 유연함을 유지한다. 자존심과 존엄을 구분하라. 자존심은 내가 옳다를 지키려는 체면, 존엄은 나는 가치 있다는 내면의 기준이다. 손을 내밀 때 포기하는 것은 체면이지 존엄이 아니다. 존엄은 오히려 나 메시지와 사실 프레이밍으로 강화된다. 제가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비난과 의도 추궁은 버리고 관찰 가능한 사실과 선택 가능한 행동만 말하라. 리더라면 더 과감해야 한다. 위에서 먼저 사과하는 한 문장은 팀 전체의 방어 태세를 해제하고 실수 보고의 속도를 높인다. 공개 칭찬, 비공개 교정 원칙을 지켜 심리적 안전지대를 넓혀라. 그때 구성원은 체면을 지키려 숨지 않고 신뢰를 지키려 드러낸다. 손내입을 설계하라. 선제적 호혜, 작은 공동 성취, 명시적 감사, 다음 약속의 루프를 반복하면 협력의 관성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이번엔 제가 조정합니다. 1주 파일럿으로 영향 확인하죠. 작은 성취. 덕분에 병목이 줄었습니다. 감사. 다음은 테스트 자동화로 확장합시다. 약속 같은 흐름이다. 잘못된 손 내밈을 경계하라. 형식적 사과, 원인 불명 대상 불명, 책임 전가형 사과, 오해였다면 미안, 조건부 사과, 네가 먼저 바꾸면 내가, 무기화된 침묵, 응답 지연으로 압박은 모두 신뢰를 갉아먹는다. 반대로 좋은 손 내밈은 상대의 자율성과 체면을 지켜준다. 선택지 제시, 결정권 공유, 성과 크레딧 명확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적 저항을 다뤄라. 수치심이 올라오면 몸이 먼저 방어한다. 그 순간 내가 지면 무엇을 잃고 내가 먼저 나아가면 무엇을 얻는가를 재계산하라. 오늘의 1cm 양보가 내일의 1m수로가 된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관계의 지형을 바꾸고 지형을 바꾸는 자가 결국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그러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라. 그 손이 당신의 영향력을 영구히 확장하는 첫 달이다. 물처럼 부드럽되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의 탄력과 중심의 경계를 분리해 운용하는 기술이다. 바깥은 질문과 경청, 요약과 인정으로 미세한 공유를 만들되 안쪽은 가치, 원칙, 기준, 기한으로 밀도를 높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핵을 만든다. 실행은 구조화하라. 첫째, 정체성 선언을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우리는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 문장은 모든 협상과 결정의 기준축이 된다. 둘째, 원칙 매트릭스를 만든다. 핵심 협상 불가, 가변, 조건부 조정, 실험, 한시적 테스트로 사안을 분류하고 각 칸의 허용 범위, 측정 지표, 재평가 시점을 기입해 흔들림의 한계를 수치로 못 박는다. 셋째, 경계 대화를 스크립트로 표준화한다. 존중 선언, 경계를 이해하, 한계 명료화. 그러나 품질 검증 이회는 줄일 수 없습니다. 대안 제시, 대신 샘플 크기를 줄이고 회차를 유지합시다. 거절은 아니오가 아니라 이 조건에서의 예로 표현하되 핵심을 침식시키는 요구에는 단단한 아니오를 사용한다. 넷째, 절차적 안전장치를 깐다. 결정 로그와 변경 이력, 승인 권한, 롤백 계획을 문서화하여 부드러운 합의가 본질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예외에는 만료일 검증 기준 책임자를 붙여 영구 예외를 금지한다. 다섯째, 신호 체계를 둔다. 초록, 노안부, 빨강 라벨을 제안 요청, 변경안에 붙여 경계의 위치를 시각화하고 빨강 사안은 반드시 비공개 1대1과 서면 근거로만 처리해 오남용을 막는다. 여섯째, 메타 합의를 먼저 한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를 합의하라. 의제 증대한 합의 순서, 발언 시간과 질의 횟수, 결정 기준의 우선순위. 절차가 합의되면 감정의 난류가 줄고 핵심의 손실이 없다. 일곱째, 언어의 점성을 설계하라. 형용사보다 명사를, 평가보다 관찰을, 의도 추정보다 데이터 정합을 쓴다. 빠르게 대신 사시간 내, 대충 괜찮다 대신 결합률 0.5% 이하. 숫자가 말하면 자존심의 마찰열이 줄어든다. 여덟째, 경계의 과학을 이해하라. 유체는 경계층을 관리할 때 난류가 줄고 추진력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회의 초반 10분을 요약 정의 역할 확인에 투자하면 이후 논의의 이탈, 오해, 재작업이 급감한다. 아홉째, 사례에 적용하라. 무리한 일정 압박이 올 때 출시일 당김이라는 표면 요구를 인정하되 필수 안전 테스트라는 핵을 지키며 대신 범위 축소, 릴리즈 분할, 파일럿 전개라는 유연성으로 경로를 바꾼다. 가격 덤핑 요구엔 단가라는 핵을 보존하고 결제 조건, 패키징, 보증 범위로 조정한다. 열째, 일관성 회계를 유지하라. 말, 결정, 행동의 어긋남을 기록하고 월별로 일치율을 점검하라. 일치율이 하락하면 본질이 침식되고 있다는 경고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유연함은 침묵이 아니고 친절함은 복종이 아니다. 우리는 그릇의 모양에 맞춰 흐르되 물의 성질, 투명함, 일관성, 중력 같은 신뢰를 잃지 않는다. 부드러운 바깥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단단한 중심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이렇게 운용할 때 당신은 누구와도 잘 맞추지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기대를 버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전략이다. 결과를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고 마음은 굳는다. 물은 바위를 깎을 때 오늘 몇 밀리미터 깎였나를 집착하지 않는다. 낙차와 유량을 유지하며 시간의 축을 아군으로 만든다. 인간관계도 동일하다. 보답을 계산하면 원망이 생기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정이 생긴다. 공식은 간단하다. 분노, 후, 기대, 현실. 그러니 분모를 키우려 들지 말고 분자를 낮춰라. 기대를 제거하고 설계를 고도화하라. 실행은 이렇게 한다. 첫째, 통제 가능, 영향 가능, 통제 불가의 세 칸으로 모든 사안을 분류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첫 두 칸에만 배분한다. 둘째, 입력 지표 중심으로 목표를 재정의한다. 말의 정확도, 팩트해안, 톤의 안정성, 저속, 저음, 단문, 약속 이행률, 기한, 품질, 투명도, 요약, 결정 책임자. 셋째, 반복 루틴을 만든다. 선인정, 상대 주장의 옳은 부분 현계 명시, 공감 라벨링, 관찰 기반 감정 명명 1회, 복구 또는 제한, 측정 가능한 다음 행동 현건, 기록 공유, 요약 다술, 액션 테이블 현계. 넷째, 보상 기대 절연막을 설치한다. 내가 사과하거나 도운 뒤 상대도 곧장 사과 협조할 것이라는 자동 추론을 차단하고 합의는 조건 기한 검증으로만 판단하며 감정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실패 내성 구조를 갖춘다. 무반응, 거절, 지연을 정상 시나리오로 포함하고 T 부드러운 제시도, T2 범위 축소 대안 제시, T3 분기 결정 경계 고지 순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설계한다. 여섯째, 감사의 언어를 제도화한다. 칭찬은 공론장에 기록해 명성 자본을 상대 계정에 적립하고 공로의 분배표를 남겨 다음 협업의 마찰을 낮춘다. 일곱째, 자기 점검을 습관화한다. 매 상호작용 후 나는 상대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높였는가, 불확실성을 줄였는가, 예측 가능성을 공급했는가를 산문에서 채점하고 점수가 낮으면 입력 지표를 조정한다. 여덟째, 시간 프레이밍을 바꾼다. 오늘의 작은 양보가 내일의 수로가 되는지, 오늘의 단단한 아니오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지, 매 결정의 의미를 단발 승부가 아닌 반복 게임의 기대값으로 해석한다. 아홉째, 감정 관리의 기술을 장착한다. 심박 조절, 호흡 4, 7, 8, 메모로 사고 외주를 통해 충동 반응을 지연시키고 왜 대신 무엇과 어떻게로 질문을 바꿔 논점을 사람에서 문제로 이동시킨다. 열째, 침묵의 미덕을 훈련한다. 설명 중독을 멈추고 상대의 처리 시간을 존중하며 필요한 때만 짧고 정확하게 파장을 낸다. 이렇게 기대를 비우고 입력을 정교화하면 결과는 늦게 오더라도 더 크게 온다. 강물이 모든 바위를 깎지 못하듯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매번 흐름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이 만남에서 이기려 했는가? 아니면 물처럼 흘렀는가? 답이 후자라면 이미 충분히 이기고 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사실을 담아도 어휘의 결을 어떻게 선택하고 호흡을 어디서 끊고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상처는 깊어지거나 봉합된다. 그러므로 말을 즉흥이 아니라 설계로 다뤄라. 첫째, 문장의 골격은 사실, 의미, 영향, 요청의 순서를 지키되 각 단계는 한 문장으로 끝내 긴장을 낮춘다. 어제 배포가 2시간 지연됐습니다. 사실, 고객 신뢰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NPS 변동이 우려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확정합시다. 흐름이 응급실이 아닌 치료실로 옮겨간다. 둘째, 어휘는 비난형이 아니라 원인 분해형을 쓴다. 당신이 틀렸다. 대신 가정 A가 데이터 B와 어긋났습니다. 왜 그랬냐 대신 무엇이 그 결정을 낳았습니까로 바꾸면 말의 칼끝이 사람을 벗어나 문제에 꽂힌다. 셋째, 억양과 속도를 조율하라. 저속 저음 단문 짧은 휴지의 4박자로 위험 신호를 안전 신호로 전환하라. 평균 말 속도를 10-20% 낮추고 문장 길이를 15와 20자로 유지하면 방어 반응이 줄고 정보 흡수가 오른다. 넷째, 독이 되는 단어를 퇴출하라. 항설대, 원래, 어차피가 당장 같은 절대화 비하 압박 어휘는 조직의 점도를 높여 난류를 만든다. 대신 지금으로선 현재 데이터로는 선호합니다. 제안 드려요. 가능하다면과 같은 확률, 선호, 제한 어휘로 마찰을 줄여라. 다섯째, 칼이 아니라 메스를 들어라.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절개하고 무엇을 보존할지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치유다. 문제 있다는 선언 대신 요구사항 중 성능, 응답 200미스는 충족, 안정성, 오류율 5% 이하는 미충족, 원인은 캐싱 만료 정책처럼 보존, 절개, 봉합의 경계를 그려라. 여섯째, 상처 위에 바로 처방을 얹어라. 모든 비판은 대안과 한 쌍을 이뤄야 약이 된다. 그건 안 됩니다로 멈추지 말고 그 대신 범위를 20% 축소하면 기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2주 연장 플러스 자동화 테스트 추가입니다처럼 선택지를 제공하라. 일곱째, 공로 기록의 언어로 동맹을 만든다. 덕분에의 대상과 기여를 구체 명시하고 배움의 정착 지점을 약속하면 칭찬이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로 남는다. 오늘 배운 테스트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고정하고 다음 배포부터 적용, 결과는 금요일 공유. 여덟째, 갈등 국면에서는 feel fit forth로 궤도를 바꿔라. 지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 변경이 3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 2부시까지 고정판을 만들고 이후 변경은 승인 절차로 전환하겠습니다. 는 문장은 비수를 무디게 하고 봉합을 시작한다. 아홉째, 칭찬과 피드백의 배치를 바꿔라. 칭찬은 행동, 맹영향의 삼각틀로 구체화. 리뷰를 12시간 앞당긴 결정이 장애 확률을 낮췄습니다 하고 교정은 사람, 성격, 의도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과 결과에만 닿게 하라. 코드 병합 전 테스트가 누락되어 빌드가 중단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사전 검증 항목을 추가합시다. 열째, 타이밍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분노가 최고점일 때의 말은 칼, 진정 후 24시간의 말은 약이다. 메시지는 사실이 신선할 때, 감정이 식었을 때, 다음 행동이 가능할 때 보내라. 마지막으로 말의 평판을 관리하라. 예측 가능성, 말한 시간에 말한다. 검증 가능성, 수치와 증거로 말한다. 친절한 단호함, 부드럽게 말하되 기준은 선명하다를 누적시키면 당신의 한마디는 비수가 아니라 진통제이자 항생제가 된다. 그때부터 원수의 귀도 열린다. 말이 상대의 자존을 보존하고 책임을 분명히 나누고 앞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때 단 한 문장으로 적대는 협력으로 변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기교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 기술은 순간을 바꾸지만 인격은 분위기와 규칙을 바꾼다. 그래서 진짜 설득은 문장력 이전의 사람됨의 중력으로 시작된다. 인격의 토대는 5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실성, 사실 앞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수치로 말하고 틀리면 즉시 수정한다. 책임성, 결과의 소유권을 외주 주지 않는 것. 의도는 선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내가 복구한다. 공정성, 편한 사람에게만 관대하지 않는 것. 규칙은 관계가 아니라 원칙에 묶는다. 배려, 상대의 자존을 보존하는 것. 정답을 말해도 모멸감을 주지 않는다. 용기, 불편한 진실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 침묵으로 편의를 사지 않는다. 이 5축이 안정되면 말은 기술이 없어도 설득력을 갖는다. 인격은 선언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므로 운영체제처럼 돌려야 한다.
결정 전에는 동기를 검사한다. 지금 내 목적은 이기기인가, 해결인가, 공동선인가를 스스로 묻고 이익이 명분을 압도하면 잠시 멈춘다. 발화 중에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호칭은 존중형으로, 서술은 관찰형으로, 판단은 보류하고 수치 근거 사실 경로를 먼저 깐다. 대화 후에는 자녀 책임을 수습한다. 나의 약속, 상대의 부담, 다음 행동을 한 줄로 고정해 남겨둔다. 기교 대신 인격을 증명하는 세 가지 장치를 일상화하라. 첫째, 약속의 정확도, 기한, 형식, 검증 기준을 함께 말하고 어길 듯하면 미리 알린다. 둘째, 사과의 민첩도, 손상 발생 즉시 사실 영향 복구안을 짧게 제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셋째, 감사의 구체도,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와 그로 인한 효과를 명시해 공로를 제도로 남긴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이 사람의 말은 믿어도 된다라는 신뢰의 중력이 형성된다. 인격은 관성으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오래 흐르면 주변은 굳이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격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일관성이다. 회의 전 3분, 상대 입장에서 한 문장을 미리 써본다. 이 제안이 왜 불안할지, 피드백은 1대1로, 칭찬은 공개로, 비판은 대안과 묶어서, 의사결정은 가치, 증거, 영향, 선택지, 순서를 유지한다. 매주 한 번 내가 깬 원칙과 지킨 원칙을 각각 한 줄로 적어 다음 주에 보완 행동을 정한다. 기술은 상황이 바뀌면 무력화되지만 인격은 상황이 바뀔수록 설득력을 더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논리 이전에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방어를 풀고 협력으로 이동하는 순간은 당신의 말 재주가 빛날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나를 보호한다는 신호가 누적되었을 때다. 정면 돌파의 화려한 언변보다 불리해도 사실을 말하고 번거로워도 약속을 지키고 불편해도 공정함을 선택하는 느린 습관이 원수를 동맹으로 바꾼다. 결국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의 목록이 아니라 인격의 평판이다. 그러니 기교를 덧칠하기 전에 원칙을 단단히 붙들어라. 말은 그 다음에 다듬어도 늦지 않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설득은 설명이 아니라 중력이 되고 중력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 다가온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운영체제다. 낙관의 기분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방향 감각이며 물이 바닥을 따라 끊기지 않고 결국 바다를 찾듯 장기 경로에서 스스로를 끌고 가는 중력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는 좋아질 거야라는 주문이 아니라 무엇이 좋아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계다. 아침엔 좌표를 찍어라. 오늘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 오늘 반드시 보호할 관계 한 사람, 오늘 끝낼 입력화업 한 건을 카드처럼 앞주머니에 넣고 출발한다. 낮에는 유량을 유지한다. 작은 행동의 연쇄로 관성을 만든다. 1통의 고맙다는 메시지, 10건의 명확한 결정 로그, 1회의 불확실성 공유. 말은 짧게, 약속은 선명하게, 오늘의 1%를 내일의 수로로 연결한다. 저녁에는 회고로 침전을 걷어낸다. 사실이 일어났는가? 배움 1줄, 무엇을 고정할 것인가? 감사 10줄, 누가 변화를 만들었는가? 다음 행동 1줄, 내일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를 기록하여 소음과 후회를 분리한다. 주간마다 리밸런싱을 시행한다. 그만둘 것, 계속할 것, 시작할 것을 각각 하나로 제안해 에너지를 응집하고 성공 기준을 숫자로 고정해 자기 기만을 봉쇄한다. 위기에는 정지, 호흡, 명명, 선택의 4스텝으로 난류를 잠재워라. 30초 멈추고 4, 7, 8 호흡으로 심박을 낮춘 뒤 감정을 한 단어로 라벨링하고 분노, 두려움, 수치, 사람이 아닌 문제에 대한 선택 가능한 다음 행동 하나를 즉시 실행한다. 신뢰 잔고를 꾸준히 채워라. 예측 가능성, 말한 시간의 발행성, 수치와 증거로 말하기, 친절한 단호함, 부드럽게 말하되 기준은 선명하게 매 상호작용에 심어두면 관계의 이자는 스스로 붙는다. 학습을 제도화하라. 깨달음은 문장이 아니라 장치일 때 남는다. 체크리스트, 템플릿, 결정 규칙으로 고정하고 바뀐 규칙은 다음 상황에 강제 자동 적용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에서 원망 대신 시스템을 택했다. 낮은 곳에 머물되 본질을 잃지 않고 고립을 집중으로 좌절을 저술로 환전했다. 그가 증명한 것은 한 사람의 꾸준함이 한 시대의 강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오늘의 선택은 간단하다. 충돌을 키우는 한마디 대신 흐름을 잇는 한마디, 과실을 부르는 행동 대신 신뢰를 쌓는 행동,
당장의 점수 대신 장기 경로의 도달을 택하라. 희망은 기다림이 아니라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작아도 매일이면 충분하다. 물은 소리치지 않지만 지형을 이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침착하게, 끈질기게, 낮은 곳에서 그러나 똑바로 앞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물의 지혜 그리고 원수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강함은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태도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물처럼 흐른다면 삶의 갈등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단 하나의 문장이 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 더 깊은 인생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세요.